박선영의 시네타운. 창가를 좋아해요. 나무 그늘은 더 좋아요. 기타 소리를 좋아해요. 피아노 연주는 더 좋아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수영하는 게 더 좋기도 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둘이 있는 건 더 좋아요. 영화 Call Me By Your Name의 여름을 떠올리면서 생각해요. 선택에는 꼭 좋은 것과 싫은 것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여름을 행복하게 할 둘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2018년 6월 30일 토요일, 6월의 마지막 날, 오늘 첫 곡은요 Call Me By Your Name에서 골랐습니다. Mystery of Love 였어요. 2018년이 딱 절반 지나고 있네요. 이럴 때 상반기 결산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해봐요. 뭐 할까요? 1월에는 뭐가 있었나요? 1월에는 그래요. Remember Me, 그 코코가 우리를 막 울렸죠. 2월에는 Shape of Water, 정말 사랑스러운 셀리 호킨스가 찾아왔었죠. 3월에는 Call Me By Your Name, 정말 여운이 짙었던 영화였고, 또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션 베이커 감독님도 시네타운을 찾아주기도 했던 그런 3월이었죠. 레디 플레이어 원도 있었어요. 맞아요. 4월은 우리의 레이디 버드 되게 좋았었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관객 수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10만 약간 넘었대요. 그리고 무시무시했던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정말 그 예매 전쟁을 불러일으켰었죠. 1000만 넘으면서 극장가를 싹쓸이했던 그런 4월이었고, 5월로 넘어와서 바로 또 마블 영화가 뒤를 이었었잖아요. 데드풀 2, 그리고 우리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 우리를 들었다 놨다 했었죠. 상반기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는 독전, 지금도 극장에서 계속 선전 중이고요. 6월에는 쥬라기 월드 2, 역대 최고 오프닝 데이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두둥 등장했고, 자,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 지나고 7월이 되면 또 많은 영화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앤트맨과 와스프. 과연 개미와 왕벌 중에 누가 이길까? 변산, 인랑, 인크레더블 2. 많은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렇게 상반기 영화로도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하나하나 또 떠오르는 것들도 있고 좋네요. 하반기에 더 좋은 영화들, 또 우리 청취자들과 영화와 함께한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지나간 상반기 아쉬워만 하지는 않겠어요. 자, 이제 6월의 마지막 날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시네타운 1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영화 스튜어트 리틀에서 흘렀던 mambo No. 5 듣고 우리 세윤 씨 만나러 가자고요.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 지점과 정반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신기한 연결고리. 그 묘한 연결고리로 매주 한 편씩 다른 영화를 이어갑니다. 무비우스의 띠. 영화 애호가 김세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씨가, 청취자 정다운 씨가 출판사 부장님을 짝사랑하는데요. 영애님이 매주 소개해 주시는 영화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와, 소심해서 좋아한다는 말은 못하고 늘 고맙습니다 하고. 어떻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영화로?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이러면서 시작하는 편지 아닐까요? 영화로 편지를 보낸다고 그래서 추천해주신 영화를 또 추천하는 형식의 그럼 편지 매주 아닐까요? 뭐 파일을 맨날 부장님께 보낸다는 얘기 같은. 네, 되게 네. 감사한 그렇지 네. 않나요? 아, 제가 무슨 영화를 소개했었죠? 이게 짝사랑하는 부장님께 편지로 보내도 무리가 없는 영화들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후아유는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너의 이름은도 뭐 오.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오늘 영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화 좀 아하. 조심스럽습니다. 네. 지난주에 행복한 사전에 이어지는 이번 주 영화 키워드가 뭐였었죠? 행복한 사전이 결국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를 모으는 작업을 그린 영화여서 네. 언어를 처음 키워드로 했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사전처럼 소설이 원작인 작품. 네. 그리고 세 번째 힌트는 주연 배우가 에이미 아담스. 그리고 행복한 사전이 15년 동안 사전 만드는 이야기였다면 이번 영화의 키워드는 15시간. 15년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힌트를 드렸고 마지막 노래 힌트 드렸었죠. 예전 영화 콘택트에서 노만 그린바움의 스피릿 인 더 스카이까지 정말 네. 알뜰하게 드렸습니다. 네. 자, 이 알뜰한 키워드를 여러분은 어떻게 또 엮었는지 보겠습니다. 김민규 씨가 행복, 오다기리조 이렇게 묶어서 행복 목욕탕 하하하하 하고 보내주셨어요. 하하하하. 네. 이게 역시 보는 관점이 다르군요. 행복 목욕탕을 오다기리조의 영화로 이제 기억하고 계시군요. 저에게는 그렇네. 그렇네요. 저에게는 미야자리의 영화로 서로 보는 게 다른 거죠. 이동근 씨, 미야자키 아오이 3주 연속 가시죠. 늑대아이. 늑대아이 아직 안 했나요, 제가? 이거 안 했을 리가 없는데. 늑대아이 제 기억에 안 하셨어요. 진짜요? 네. 자꾸 다른 데 가서 뭔가 풀어놓으시나 봐요. 이게 아니요, 늑대아이는 제가 어딜 가나 하는 얘기라서 오늘 제가 오늘 거 접고 아니 이거 그럼 지금 남들 다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만 이거 안 풀어놓으신 거예요? 여기서는 왠지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제가. 말 진짜 야, 말은 정말 당연히 제일 먼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추측 볼게요. 5694님 다음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그거 아니에요? 동물 좋아하는 애호가님 믿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잠시 고민했었어요. 아 진짜요? 행복한 사전 다음에 뭐 할까 하다가 저도 단순한 사람이라 한번 조심스레 사전을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이게 뜨길래 할까 말까 하다가 네. 7623님 컨택트요. 외계 침공의 SF 영화인 줄 알았는데 내용이 참신했어요. 물론 에이미 아담스와 호크아이도 좋았고요. 네, 이 에이미 아담스는 배우 이름을 불러주고 제레미 레너는 그냥 호크아이라고 불러주고. 갑자기 어벤져스로. 네, 너무하네요. 네. 9060님이 제일 먼저 정답 컨택트 보내주셨고요. 7908님 영화 보고서 원작 소설까지 사서 읽었는데 저는 영화가 더 재밌었었네요 하고 정답 역시 보내주셨습니다. 7623님 포함해서 모두 세 분께 만두 세트 드릴게요. 7908님 말씀처럼 네. 우리 영애님도 네, 살짝 제가 네. 방송 전에 여쭤봤는데 원작보다 영화가 더 좋았다라고 네. 말씀 주셨어요. 전 영화를 먼저 보고 그리고 소설을 봤어요. 근데 어쩌면 소설을 먼저 봤으면 소설을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영화가 그 만들어낸 시각적인 이미지가 너무 워낙에 강렬해서 저는 소설을 보는 내내 계속 영화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해당 장면의 영화 장면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보고 있으니까 소설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영화를 그냥 글로 다시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원작이 있는 영화를 워낙에 잘 만들어 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원작을 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잘 만든 영화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원작이 영화보다 못해서라기보다 그러니까 저에게 심리적으로, 저에게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랬어요. 이 영화는 일단 영화가 보여준 시각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이야기를 시각하는 게 워낙 그 훌륭한 영화라서 네.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 개봉할 때도 제목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이게 원래 제목은 Arrival
그래서 굳이 말하면 뭐 도착 아니면 뭐 도달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해석이 되는 이 원제가 있는데 네. 왜 이거를 컨택트라고 했느냐. 예전에 조디 포스터 나왔던 콘택트에 묻어가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목이 좀 별로다라고 했는데 딱히 한국 제목이 별로가 아닌 것이 일본에서는 이 영화의 개봉 제목이 메시지로 개봉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강림이라고. 네. 너무 크게 그쵸, 예. 강림. 네. 하늘에서 외계인이 내려와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분이 제목, 오셨어요. 네. 이런 느낌. 그래서 뭐 메시지 강림에 비하면 뭐 컨택트도 아주 크게 이상한 제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원래 원작 소설의 제목은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작 소설이 이제 단편 소설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단편 소설집의 제목은 당신 인생의 이야기고 그 중에서 이 컨택트의 원작이 된 소설의 제목은 내 인생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뭐 그러니까 이 단편 원래 제목은 스토리 오브 유어 라이프인데 이거를 이제 이 영화로는 어라이벌이라고 그 제목을 붙였고 한국에서는 컨택트로 개봉한 굉장히 복잡한 제목의 그 발전 과정을 갖고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전 특이한 게 이 소설을 영화 각본으로 각색을 한 작가가 에릭 헤서헤르라고요. 이분의 전작들을 보면 다 공포 영화예요. 나이트메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5, 더 싱, 라이트아웃까지. 그런데 이 컨택트라는 작품을 보고서 필모그래피에서 너무나 튀어요. 영화의 완성도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반짝이는 영화가 하나 있는 거죠. 컨택트가. 네. 역시 이건 감독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이 영화 그러한 추측을. 네. 감독 이름 보고 찾아간 분들도 꽤 계실걸요? 저는 사실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의 그을린 사랑이란 영화를 처음 봤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고요. 사실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는 충격이에요. 예. 어떤 충격은 내가 이 충격은 잊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그을린 사랑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눈 삽니다라는 느낌으로 차라리 그을린 사랑을 보기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저에게 너무나 강렬한 충격을 준 영화였거든요. 정말 잘 만든 영화였고 그리고 나서 헐리우드 가서 프리즈너스 만들고 에너미 만들고 하더니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로 일약 스릴러 거장이 되시더니 시카리오 속편 포기하시고 선택한 영화가 바로 컨택트와 블레이드 러너 2049거든요. 네네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드니 빌레브 감독 전에는 봉준호 감독도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봉준호 감독 각색한 시나리오가 원작에 비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새로 각색하고 싶다고 했다가 결렬됐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애초에 각색한 시나리오가 그닥 좋은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영화가 된 것은 감독 드니 빌레브의 공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드니 빌레브의 영화 오늘 네. 콘택트가 아니고 컨택트입니다. 자, 1부 끝곡으로 무슨 음악을 들을까요? 이게 이제 잠시 후에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외계 생명체와 대화를 나누는 영화라서요. 1차원적인 선곡을 골랐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자,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영화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시네타운.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우스의 띠 영화효가 김세윤 씨와 함께 자 이번 주 영화 컨택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려고 보니까 제가 1차원적인 선곡이었지만 일부 끝곡의 가사가 너무나 절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네, 리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네, 듣고 왔는데 당신에게 얘기하고 내게 얘기해줘요. 그렇게 영원히 대화해요. 쭉쭉 넘어가면 꿈을 꿨어요. 멋진 꿈을. 그런데 의문의 벽 뒤에서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아야 돼요. 와. 그러다 뒤에 가면 내 말을 들어요. 이젠 믿어야 해요. 당신의 존재를 믿어요. 이렇게 완벽한 가사가 있을 수 있나요? 예, 이건 애초에 컨택트를 위한 사운드 트랙이 아닐까. 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영화 보신 분들은 진짜 다 우아우아 네.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찾아보지도 않고 고른 선곡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좀 얻어 걸린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이야기는 어느 날 12개의 비행 물체.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에서는 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네. 셀. 그러니까 이게 12개의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영화 포스터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모양의 12개의 외계의 뭔가 물체가
세계 각지에 이렇게 하늘에 떠 있어요. 뭔가 유선형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조약돌 모양의 네. 돌이 세월호로 세워져 있는 거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설명하기 힘든 모양의 네. 이것이 이제 공중에 떠 있고 세계 각국에서 그 과연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언어학 전문가인 루이스 박사, 이게 에이미 아담스고요. 루이스 박사를 이제 불러서 가서 한번 이게 뭔지 한번 알아봐라. 그들과 한번 접촉을 해봐라. 그건 뭐냐면 외계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다가 루이스 박사를 찾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루이스 박사가 문과라면 이과적인 그 면모를 갖춘 박사명을 같이 그 짝꿍으로 붙여주죠. 그게 바로 과학자 이안입니다. 우리의 호크아이. 네. 제레미 레너. 그래서 네. 이렇게 에이미 아담스와 제레미 레너, 루이스와 이안이 함께 그 외계 비행 물체 안에 있는 외계인과 접촉을 하기 시작하고 15시간 이내에 그들이 지구에 온 이유를 밝혀내야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그런 미션을 부여받는 거죠. 네. 그래서 접촉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컨택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 영화가 시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SF 영화라고 하는 건 그리고 드니 빌레브 감독의 전작을 본 사람들은 그을린 사랑도 그렇고 프리즈너스도 그렇고 시카리오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제 이야기의 설정이 나왔으니 이제부터 액션이 시작돼야 될 텐데 이제부터 뭔가 사건이 좀 벌어지고 스릴 넘치고 긴장감 넘치는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의아함을 가지면서 영화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컨택트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고 그 대부분의 그 독특함은 원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언제 소개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제가 왜 이거를 행복한 사전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냐고 하면 제가 그 지난주에 행복한 사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원한 귓속말이라고 하는 시집의 머릿말을 잠시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그거를 잠시 다시 소개해드리면 언어는 문학의 매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매체다. 언어가 눈에 띄게 거칠어지거나 진부해지면 삶은 눈에 잘 안 띄게 그와 비슷해진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계속 시를 쓰고 읽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전 하나 만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어 하나의 뜻을 그 좋은 뜻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 과정을 담아낸 영화가 참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컨택트가 사실은 외계인이 나오고 뭐 비행 물체가 나오지만 이게 결국엔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 처음 시작하면 그 자꾸 호크아이라고 부르게 되네요. 아까 누굽니까? 아까 그분에게 호크아이. 7623님. 네, 호크아이로 부르게 되는데 예, 영화 속 배역으로 이제 다시 불러드리면 과학자 이안을 만났을 때 이 주인공 루이스가 뭐라고 이제 그 이안이 무슨 말을 하냐면 루이스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언어에 대한 책. 그 책의 서문을 읽어요. 언어는 문명의 초석이다. 그러면서 이 과학자인 이안이 정정하죠. 무슨 소리? 문명의 초석은 과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과와 이과가 영화 시작부터 그 팽팽한 대립 관계를 세우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문명의 초석은 언어라는 결론에 함께 도달하게 되는 게 컨택트의 이야기고요. 영화의 중간에 실제로 영화에 언급되는 가설인데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그 언어학의 학설이 있대요. 네, 제가 있대요라고 말하는 건 제가 뭐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통 그 언어학의 용어에서는 언어적 상대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네. 점점 더 뭔가 그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죠.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사피어 워프 가설 같은 걸 입에 올리지 않고 뒤에 나오는 내용만 말해도 되는데 한번 언급해봤어요. 사피어 워프 가설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사피어 워프 가설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형성된다는 일종의 가설인 거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이 세상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세계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모든 세계는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일종의 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외계인과 이제 그 언어를 하나하나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인간의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거기 그 투명한 약간 반투명이죠. 반투명 벽 너머에 외계인들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형상이에요. 네, 쭈꾸미 같기도 하고 그냥 낙지 같기도 하고 네. 수산시장에서 익히 좀 보았음직한 뭔가 빨판이 있는 네. 네. 뭔가 좀 그랬음직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살면서 모두 다 소화를 한번 시켜봤음직한 어떤 먹거리의 형태로 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하나 인간이 배워가는 얘기가 전부예요. 콘택트가.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처음에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발상 자체가 다른 언어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문자는 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로로 쓰든 가로로 쓰든 뭐 아랍어든 영어든 뭐든 어쨌든 한글이든 선의 형태로 글을 쓰게 되죠. 이렇게 쭉 한 줄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근데 외계의 언어는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원형인데 거기에 약간 튀어나온 돌기의 차이로 그들의 언어가 구성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게 대체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언어가 나오는 순간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이스와 외계인이 하나하나 서로의 언어를 알아가고 그 서로를 배워가는 과정이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압축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사피어 워프 가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인이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가 사실은 컨택트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지금껏 그러니까 루이스는 언어학자로 수많은 언어를 연구하고 배웠지만 결국 그 모든 언어는 지구의 언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데는 그 언어들이 쓸모가 있었는데 내가 접해보지 않은 전혀 다른 형태의 언어를 이제 새롭게 배운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사피어 워프 가설에 따르면 내가 그들의 언어를 이제 배웠으면 그들이 알고 있는 걸 이제는 나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루이스에게 찾아온 엄청난 변화가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대체 그 변화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혼자 머리로는 알 수 없어 인터넷을 검색하며 꼭 그 앞에 머릿말로 붙어 있는 스포일러 가득, 컨택트, 완벽 해석 이런 글들을 찾아서 이게 그거였구나를 하나하나 이제 퍼즐을 맞춰가는 거죠. 근데 그 퍼즐을 맞추고 나면 약간 이게 약간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피어 워프 가설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이야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하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발상 자체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내가 루이스라면 내가 루이스처럼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바람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내가 알아버린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루이스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영화가 바로 컨택트. 그래서 행복한 사전에 이어서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영화는 결국 언어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뭘 들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루이스의 딸이 중요한 그 역할로 등장해요. 여기에 중요한 스포일러도 들어있고요. 딸의 이름이 한나거든요. 네. 앞으로 해도 한나, 뒤로 해도 한나. 그래서 한나 몬타나 더 무비에서 이거 정말 1차원적인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 몬타나 더 무비라는 영화에서 노래를 골랐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Let's Get Crazy. 한나 몬타나에서 진짜 1차원적인 하지만 네. 신이 나는 HANNAH 이게 앞으로 해도 한나 뒤로 해도 한나예요. 제가 이게 그냥 쉽게 고른 노래가 아니라는 걸 항변하고 싶은 게 네. 한나라는 제목의 영화는 또 몇 편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시얼사 로난이 나온 한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한나는 끝에 H가 없어서 네. 앞으로 하면 한나지만 뒤로 해도 한나인 이 영화 속의 한나와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아서 네. 제가 굳이 스펠링이 일치하는 한나를 찾아 헤매다가 한나 몬타나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컨택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언어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나 여기서 갑자기 이효리 씨 네. 떠올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컨택트에 등장하는 한나의 언어를 이해한 덕분에 제가 그 발견한 세계는 한나 몬타나라는 약간 씁쓸한 결론에 도달하게 네, 되네요. Let's Get Crazy 듣고 왔고요. 자, 오늘의 영화 컨택트인데요. 네, 이 컨택트는 한 번 봤다고 해서 이 영화를 자신이 봤다고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영화를 한 번 보셨으면 그 다음에 테드 창의 원작 소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영화를 다시 보시면 네. 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영화 한 번, 소설 한 번이 아니라 영화를 한 번 보시고 소설을 보신 다음에 그 소설의 내용을 갖고 영화를 다시 보시면 이 영화는 다른 영화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세윤 작가님 언어적 네. 유희가 굉장히 뛰어난데요. 자신이 이 영화를 봤다고 그쵸? 자신하면 안 된다. 그럼요. 네. 바로 그런 그 섣부른 확신을 경계하는 게 이 영화의 이야기죠. 네. 지구인들아, 니들이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 외계 생명체인 거죠. 헵타포드. 과연 세윤 씨가 아는 건 전부일까요? 그래서 앞으로 소설을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갖고 오셨군요. 그래서 두 바퀴를 돌면 네, 그래서 영화 신기하게 보고 소설 원점으로 보고 돌아오는 그럼요. 영화 보고 모비우스 소설 띠.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우주의 언어를 알기 전에 지구의 언어만 알던 대로 다시 돌아가겠죠. 자,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요. 다음 네. 영화 힌트 주셔야 되는데요. 이 영화는 결국 컨택트 뒤에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우주,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지구,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산드라 블럭. 더 이상 아무 힌트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아무 말도 네. 잊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굳이 컨택트 뒤에 이 영화를 소개하게 되었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궁금하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를 들고 오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 네. 영화가 맞을지 다음 주에 같이 확인을 하자고요. 자, 여러분 다음에 이어지는 영화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우주, 지구, 그리고 산드라 블럭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주셨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께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세 분께 선물 2종 세트 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뭘로 할까요? 컨택트에서 네, 막스 리히터의 On the Nature of Daylight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끝곡은 영화 컨택트에서 골랐습니다. On the Nature of Daylight.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